채소 하나를 다듬는 손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도 그의 손을 거치고 나면 근사한 요리가 되죠. 작은 그릇 위에 펼쳐진 화려한 맛의 세계. 우리 입맛에 맞는 퓨전 음식을 좀 개발해서 오신 손님한테 건강이 우선시되는 그런 음식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왕철주 요리 우수 숙련 기술자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입구에서부터 왕철주 조리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결혼식과 연회 등의 잔치가 펼쳐지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특별한 날이 더욱 풍성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음식을 차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요리에 빠져 벌써 30년 넘게 주방에 서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왕철주 조리장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5월 달에 이 건축 신축할 때 그때 입사해서 이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주방 안에 이제 뭐 동선이라든가 레이아웃, 그다음에 설비품, 그다음에 이제 메뉴 구성해서 이제 한 5개월, 6개월 동안 작업 끝나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지금 횟수로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하루 출근, 정상적으로 출근 이제 9시 합니다. 직원들 다 하면 이제 모든 식재료가 입고가 되고, 입고 절차 끝나면 이제 그 식재료를 기초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처리하고, 오전에 검수 끝나면 이제 각 파트별로 업무 지시 좀 하고, 음식 체크를 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서류화해서 직원들한테 전달하죠. 잠자기 전에 한 20분, 30분 동안 전체적인 메뉴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잘못된 부분들도 또 별도로 이제 메모해놔서 다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 마무리하죠. 네.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음식에 대한 고민으로 꽉 채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왕철주 조리장. 날 것의 재료가 고운 빛깔의 정갈한 음식이 되기까지 왕철주 조리장의 정성이 담겨 있는데요. 그가 몸담고 있는 이곳은 개장 후 10년 동안 음식으로 정평을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선두를 달릴 정도로 많은 고정 고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랜드 컨벤션 센터를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리장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음식이 상당히 좋다라는 반응이 아주 많았어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왕철주 이사님을 하나의 우리 회사의 브랜드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왕 이사님이 2013년인가 15년에 그 명인이 되셨어요.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그 브랜드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 매출을 올리는데 왕 이사님이 상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철주란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후에도 유명세에 묻혀가기보다는 그저 오늘 해야 할 요리에 집중한다는 조리장. 요리 중 작은 실수가 맛을 결정하기 때문일까요? 직접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좋은 야채인데 이게 설탕, 소금과 설탕 좀 넣고 살짝만 삶아요. 그런데 조리장님, 지금 하고 있는 요리는 어떤 건가요? 오늘 스프는 버섯 앙코르 스프인데요. 버섯 크림 스프에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생기를 피워서 이 뚜껑을 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계란 노른자 발라서 오븐에 이제 빵이 구워 나오는 스프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양소희 스프에 트러플 오일을 약간 떨어뜨리면 이 맛이 또 틀려지죠. 평소에 제가 알던 그 스프가 맞나요? 누가 그랬던가요? 요리는 예술이라고. 악기와 악기가 만나 하모니를 내듯이 하나의 식재료에 또 다른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테이블
위를 수놓은 이 찬란한 음식들. 그런데 이 음식들 누가 먹나요? 피디님, 다음엔 저도 꼭 데려가세요. 근면하게 또 성실하게 살짝 묵묵히 요리를 돌려서 해온 실어서 왕철주 조리장의 주변엔 유독 오래된 인연이 많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28살부터 만나서 지금 20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신메뉴를 개발하셔서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또 같이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받아야 될 것 같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가 뭔가를 탐구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저희 고민 같은 것도 많이 들어주시고 문제 있으면 좀 해결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실력이 안 되는 직원들은 그 실력에 맞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부하 직원들이나 뭐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도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상추하고 파프리카 좀 손질해서 해놓고. 꼼꼼하게 연구해온 자신만의 레시피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늘 조용히 이끌어주는 선배인 왕철주 조리장이 유독 날카로워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재료를 받을 때인데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철주 조리장의 원칙. 좋은 식재료가 맛을 좌우한다. 손쉬운 반제품이나 냉동식품을 납품받지 않고 소스까지 직접 만드는 그는 최상급 식재료만을 엄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kg. 식자재 규격 같은 거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갖다 달라고 요구하시고요. 물건을 이제 납품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집에 있다가 또 다시 와서 교체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겉모습만 봐도 이 식재료의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왕철주 조리장에게 듣는다. 1kg. 한눈에 알아보는 좋은 식재료 구별법은? 대파는 우선 대가 일자로 곧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색상이 상당히 선명하죠. 그래도 만졌을 때 질감이 좀 단단하면 꽉 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파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력이 실력이 되었고 그 실력이 지금의 위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리사로서 단단한 입지를 쌓기까지 그가 가져온 신념은 무엇일까요? 저는 평생 요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철학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은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이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본인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요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식재료의 고유의 맛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은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조리 방법이나 그다음에 조리 온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신료나 그다음에 허브 종류를 충분히 살려서 고객에게 아니면 손님에게 풍미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요리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직업군인이나 아니면은 뭐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저는 요리사람 매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주방 들어가서 가끔 도와준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리사를 뭐 하게 됐죠. 예. 어린 시절 우연히 요리의 매력을 느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요리를 계속했다는 왕철주 조리장. 지금이야 자타공인 요리 명인이지만 그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칼을 잡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이렇게 선배들 일 옆에서 좀 보조로 도와주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야채 다듬고 또 뭐 물건 타오고
또 선배들이 이렇게 조리하고 놨던 그 기물들 세척하고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7개월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장을 이제 호텔로 옮겨서 이제 처음 한 요리는 이제 기본에 양식 소스, 스프들 끓여서 이제 업장에 제공해 주는데 그게 이제 첫 요리였죠. 예. 지난 2015년 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한 요리 분야 우수 숙련 기술인으로 뽑혔습니다. 우수 숙련 기술인은 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이 가운데 선정하는데요. 그를 이렇게 한 분야의 최고로 이끌어준 힘,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평소 생각이나 해야 할 일, 또 번뜩 떠오르는 요리 레시피를 메모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메모장은 제가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식 손님들 오시면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음식 작업하면서 만들었던 레시피들을 참고 자료로 좀 들춰서 이제 음식 궁합을 좀 맞춰보는 거죠. 메모는 습관이죠. 습관. 제가 요리사 처음 할 때부터 그때 이제 포켓용 수첩에서 호주머니 꽂고 다니고 바로 적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한 자산이죠. 들춰보면 그때 이 손님들이 뭘 요구했구나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사들은 길을 좀 많이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 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떤 맞춰 나가야지 자기가 최고다, 뭐 자기 음식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고정관념으로 과감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뒷받침된 이 습관은 왕철주 조리장이 한국음식관광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인한 제8대 조리명인은 물론 한국음식관광박람회 대상, 해외 요리 경연대회 입상 등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몇 해 전에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는데요. 현장에 사는 실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학문적으로 좀 많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뒤늦게 2013년인가요? 그때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건 그건 한 번쯤은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과 싸움 같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고 한번 하겠다 의지가 생겨도 이게 이제 그 학업이라는 것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휴학을 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할 그런 용기만 있다 하면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적으로 쌓인 지식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됐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현업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가 됐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후배들을 가르칠 때마다 과연 내가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고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교 강의는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강의를 이제 실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올바른 그 조리 기술, 올바른 조리 방법 이걸 처음에 토대를 잘 못 잡아주면 이 친구들이 대학 나와서도 약간 한쪽이 좀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가게 되면 전날 많은 고민하죠.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좀 심도 있게 좀 쉽게 잘 가르칠까. 학생들도 그걸 또 이해를 하고 또 잘 따라하면 또 그 보람이고요. 조리학교 입문하면서 학생들이 반신반의 애들이 많아요. 내가 과연 조리사 해야 될까 아니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전공을 바꿀 때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멘토 멘티를 해요. 이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어려운 부분들, 물론 이제 부서 안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려워서 못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허물없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도 보고 해서 이제 학교 졸업 이후에도 멘토 멘티로 그런 관계 유지를 하는 학생들이 좀 꽤나 돼요. 요리 명인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일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때때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 끼 식사를 마련하고 대접하는 일은 생각보다 몸과 마음이 고단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힘에 부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다 먹고 12시 다 먹고. 바쁜 일과 속 활력이 되어주는 존재, 가족. 뭘 또 근데 다음 요리사 주에 이제 아빠는 집에서도 과연 100점 요리사일까요? 대부분 요리사들이 집에 가면 요리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무슨 뭐 파자마 파티인가 해서 거기서 밤새 먹고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집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뭐 그 아빠는 요리사가 아닌데 무슨 스파이 트레이너를 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요. 우리 아빠는 요리사인데 집에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저 충격을 먹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가지 요리를 하자 집에서. 도마소스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면 삶아서 스파게티 해주니까 설상 맛없어도 지들 같이 만드니까요 신기한 거죠 그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애들은 요리 만드는데 푹 빠져 있어요. 저는 평생 요리 하면서 진짜 지인이 돌아가셨던가 뭐 애경사에서도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 행사 때문에.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같이 못 놀아주니까 미안하죠. 이제 그걸 많이 하려고 집에 가서 이제 뭐 만들기, 요리 만들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죠. 예. 가족은 저희 정신의 일부라 생각해요. 정신적인 지주죠. 예. 진짜 힘들거든요. 뭐 새벽에 나와서 늦게까지 하고 집에 가면 힘들어요. 근데 또 이제 힘들어도 가족 보면 또 잠깐 피곤이 풀리고 참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늘상 고맙고 행복하고 그냥 언젠간 또 잘 갚아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왕철주 조리장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던 원천은 이처럼 가족의 애정과 배려,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족의 사랑을 등에 업고 주방에선 왕철주 조리장.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에게 아주 사소하고도 궁금한 질문 하나를 물어봤는데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란 게 있을까요? 맛있는 요리 비결은요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양념을 많이 쓰게 되고 필요 없는 향신료 많이 쓰게 되고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요리하지 너무 부담 간다든가 너무 잘해야 되고 손녀 대만족을 줘야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상당히 음식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거의 맞는 재료 편안하게 쓰고요. 그리고 고기를 굽는다, 뭐 야채를 익힌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온도고 시간이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놓치면 이제 음식이 원하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열심히 살았다는 요리사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인연 맺어서 아니면 저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아니면 가르쳤던 한 그 친구들이 사회적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그래도 좋은 요리사다. 좀 흔히 말하는 양질의 요리사다. 뭐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선배는 나름대로 그래도 요리 쪽에서는 또 많이 노력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뭐 그 정도 후배들이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던 요리사, 노력하는 요리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왕철주 조리장.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그의 바람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데요. 명인의 반열에 올랐으면서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손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요리에 임하는 왕철주 조리장.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요리의 세계가 더욱 기대됩니다.